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54세 된 남성입니다. 일반인이고요. 이분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약 15년 전부터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도 공인중개사 차려놓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부동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기획부동산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잘 했을 때 목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일을 하면서 좀 재미도 본 것 같은데요. 특징이 예전에 학교를 법학과를 나왔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다닐 때 그 일이 자신에게는 전혀 안 맞는다. 그러면서 부동산 업계로 뛰어들었고, 그리고 스님들의 법문을 즐겨 듣는다고 합니다.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뭐 좋은 얘기하고 그런 걸 계속 듣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나이 들면 혹시 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지금까지 미혼입니다. 이분 말에 의하면 한 30살쯤에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결혼을 못했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주 구성이 어떻고 앞으로 운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병오년 신축월 정해일 갑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과 양의 구성을 보면 양이 4개, 음이 4개인데요. 연월일시가 있을 때 일주와 월주의 영향력이 시주와 연주보다 더 강하거든요. 따라서 이분은 일주와 월주가 다 음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적인 성향이 약간 더 강하다고 봐야 돼요. 사람이 좀 차분한 스타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뭐 부동산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때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막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씩씩한 모습보다는 차분한 모습이에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씩씩하게 박력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넘어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차분한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것이 상담을 하는데 부동산 일을 하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지금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강하죠.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강하고요. 신상간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강합니다. 사람이 자존심이나 고집이 좀 세다고 봐야 되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일수록 독립적인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분이 자영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독립적인 일이 좋아요.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상명하복 관계처럼 군대처럼 막 위에서 쪼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특히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그 일 자체가 나한테 좀 독립적이고 간섭을 안 해야 돼요. 그런 일에서는 다닐 수 있죠. 직장 생활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법률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다가 뭐 변호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동산 쪽 일을 하면서 자기가 월급도 조금씩 받으면서 성과급이거든요. 본인이 더 잘 만족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식신상간운이 월지포하면서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좀 차분하면서 말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열정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일을 딱 잡으면 거기에 깊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54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했는데요. 이성운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금이 여자를 나타내잖아요. 여자를 나타내는 신금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병신합이 되고 있습니다. 일간인 정화 입장에서는 신금이 구성이 좋아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것과 합이 된다는 거예요. 합이 되면서 수기운을 만들고 있는데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충이 되든지 합이 되든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합이 됐는데 그 합이 된 오행이 기신운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때는 특히 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충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합이 되는 경우도 대부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밖에 없는 재성운이 합이 되고 있고요. 정의 일주에서 해수가 뭐예요? 배우자 궁이거든요. 옆에 진의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진이라는 것은 이성운이 안 좋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비경겁제가 강하잖아요. 비경겁제가 뭘 극해요? 재성운을 극하죠.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일수록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불리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원진살까지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뭐죠? 흘러가는 대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의 대운이 어떤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분이 지금 54살이니까 젊었을 때에는 20대에 결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늦게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대운을 봤을 때에는요, 갑진 대운에 결혼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연령대라고 봐야죠. 24살서부터 33살, 이분이 54살이니까 젊었을 때에는 대개 이 연령대에 결혼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갑진 대운이 어때요? 진의 원진살입니다. 그러면 좀 늦게 결혼했을 때에는 34살 이후에 결혼할 수도 있겠죠. 어때요? 을사대운이 사해충으로 정확하게 깨집니다. 그리고 44살 병호대운은 어때요?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오죠. 비경겁제만. 지금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한데 위아래로 비경겁제만 들어오니까 재성운이 어때요? 더더욱 힘을 못 쓴다고 봐야죠. 결국은 53살이 될 때까지 24세서부터 30년 동안 대운이 어때요? 여자운이 안 따라줬다. 이렇게 봐야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주라는 게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주대로 살아야 되느냐? 만약에 젊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20대에 사주를 딱 보는데 사주 보는 사람이 당시에는 대운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사주 구성도 이러니까 절대 결혼 못해.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일지에 관성운을 깔고 있는데 관이라는 게 자식운을 나타내잖아요. 자식운이라는 건 결혼을 해야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사주라는 게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난 이대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사주 구성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자칫 잘못하면 진짜 혼자 살 수도 있겠구나. 결혼을 못 할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이혼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3살까지 그 당시에도 23살 전까지 이렇게 결혼하는 남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23살까지 결혼을 했을 때 이 계묘대운에 결혼을 했을 때 좋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차피 결혼 정년기에 이 배우자궁이 깨지는 운이 들어오니까 그때 1년운을 잘 봐가지고 결혼을 했었어야죠. 이분이 내 사주를 보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혼자 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일찍 결혼을 했겠죠. 사주라는 게 젊었을 때 미리 보고 거기에 대처한다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은 어때요? 이분의 운을 봤을 때. 그럼 이 사주가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강하잖아요. 남자 사주치고는 약간 신약하거든요. 여자 사주라면 신강한 사주인데 남자 사주치고는 약간 신약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기운이 3개이고 토기운이 월지포하면서 2개잖아요. 화토를 기신운으로 봐야 돼요. 54세서부터 63세까지 정미대운은 어떠냐? 화토만 들어오니까 좋은 운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의 운이 올해부터 경자년 시작하면서 정미대운이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10년간의 운이 이분에게 아주 좋은 운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주에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가장 많은데 대운에서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운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이분이 사주 원국은 목화토금수 다 들어있고 여자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점도 있지만 이 정도면은 수준 높은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흘러가는 대운이 받쳐주질 않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는 이성운이 다 깨지고 40대, 50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계속 기신운인 이 화기운, 토기운 이런 것만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분이 불교에 푹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봤을 때 본인도 혼자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돈 좀 벌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암자 하나 지어놓고 혼자 산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불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이론 자체가 워낙 그 강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푹 빠진 사람들은요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법문만 계속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가정이라도 있다면 모르겠는데 가정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 지금이 50대 중반인데
한 60 정도 돼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이 절을 짓고 혼자 생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분은 일단 사주 구성을 봤을 때 여자운이 안 좋았는데 이것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 이 점이 아쉽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혼자 사느냐 둘이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하냐 안 하냐 누구든지 그렇지만 큰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혼자 사느냐 같이 사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혼자 살게 되면서 인생 자체가 좀 외롭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